아, 여보, 오늘은 우리 집에 있었던 그 큰일 하나를 천천히 풀어볼까 해요. 나는 박영수라고 올해로 칠순이 가까워졌어요. 평생 중학교 선생님으로 나중엔 교장까지 했던 사람이지. 이제는 교장 자리 내려놓고 동네 어귀에 작은 서점 하나 차려서 책 냄새 맡으며 살고 있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먼저 가셨고 하나뿐인 딸 소영이랑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녀 지우가 있어서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서점 계산대 뒤에 낡은 의자에 앉아서 돋보기 끼고 책 넘기는 게 제일 편안한 시간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책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 열리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우리 소영이가 들어왔는데 발걸음이 왜 그리 머뭇거리는지. 소영이는 대형 병원 간호부장으로 일하는 늘 씩씩하고 당당한 딸이었거든요.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지우 키우면서도 약한 소리 한 번 안 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날은 눈치를 보며 서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소영아?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했더니 한참 입술만 깨물다가 겨우 말하더군요.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평생 아이들 가르치며 살아온 사람이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뭔데 그러냐? 사람 긴장하게 하지 말고 말해봐라. 했더니 소영이가 깊은 숨을 내쉬고는 폭탄 같은 말을 던졌어요. 아빠,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닌 삶을 꿈꿔봐도 될까요? 아,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재혼? 우리 소영이가 10년 넘게 혼자 버티더니 이제야? 좋은 사람 만나면 아비로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어떤 사람인데 내 딸을 저렇게 흔들어 놓았을까? 만나는 사람이 있구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딱딱해졌어요.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소영이가 간호부장이니까 최소한 같은 병원 의사나 번듯한 사업가나 나처럼 교직에 있는 사람일 거라고. 학벌, 직업, 집안. 속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사람을 말해준다고 믿었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병원 사람이야? 했더니 소영이가 머뭇거리며 아니요, 아빠. 저기 시장에서 떡집 하시는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했어요. 아,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떡집? 시장 떡집? 키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떡장수라니. 그게 어디 가서 내밀 수 있는 자리냐? 너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데 고작 떡장수한테 인생 맡기겠다는 거냐?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어요. 소영이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지만 나는 멈추지 못했어요. 성실하고 따뜻하면 다냐?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간호부장이 시장 떡장수랑 결혼한다고 소문나면 내 얼굴은 뭐가 되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튀어나왔어요. 교육자 체면 동네 시선. 그게 나를 마비시켰어요. 소영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바로 그때 지우가 학교 끝나고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엄마 왜 그래요? 지우가 불안한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내 소매를 잡아 끌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봤어요. 민준 아저씨 만나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할아버지는 모르세요. 아저씨가 만들어준 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단 말이에요. 아, 그 어린애 말에 가슴이 쿡 찔렸어요. 딸의 행복과 내 체면이 부딪히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눈앞에 잠이 안 왔어요. 남의 말, 딸, 눈물에 휘둘릴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평생 사람 가르치고 판단해온 박영수의 눈으로 그 떡집 총각 정민준이라는 사람을 똑똑히 살펴보겠다고요. 다음날 교장 때 양복도 서점 스웨터도 다 옷장 깊숙이 넣고 낡은 등산 점퍼 입고 모자 푹 눌러쓰고 시장으로 갔어요. 거울 속 나는 심술궂은 할아버지 그 자체였죠. 시장은 생선 냄새, 채소 냄새, 흥정 소리가 뒤섞여 정신없었어요. 떡집 간판 찾았을 때 마른 침 삼켰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들, 그 너머로 정민준이 보였어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 굵어진 팔뚝, 거친 손. 영락없는 장사꾼이었어요.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었죠. 그런데 손님 대하는 얼굴이 달랐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인절미 한 팩에 얼마요? 퉁명스럽게 물었더니 아이고 어르신, 저희 인절미 기가 막히죠. 콩고물도 직접 볶아서 고소해요. 5,000원이에요 하면서 사람 좋게 웃더군요. 떡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하나 먹어봤어요. 아, 정말 입안에 착 감기는 쫄깃함, 은은한 단맛, 고소한 콩고물.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에요.
먼저 간 아내가 만들어주던 그 맛이었어요. 젠장, 떡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드는군.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죠. 다음 날엔 떡집 건너 채소 가게 앞에서 물건 사는 척하며 지켜봤어요. 허리 굽은 할머니가 오셨어요. 민준 총각, 쑥 버무 나왔나? 그럼요. 할머니 오실 줄 알고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돈 꺼내려 하자 손살에 치며 에이, 됐어요. 저번에 주신 풋고추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거 드시고 무릎 아픈 거 나으셔야죠. 할머니 어깨에 두드리며 웃더군요. 저건 단골 만들려는 수작이라 애써 외면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점심때쯤 교복 입은 두 아들이 달려왔어요. 아빠 다녀왔습니다. 오, 우리 아들들 배고프지? 도시락 먹어. 머리 쓰다듬으며 밥 든든히 먹고 학원 가서 졸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아빠는 너희 공부하는 거 보면 배불러 하더군요. 아, 그 말에 망치로 머리 맞은 기분이었어요. 떡장수가 자식들한테 공부 그렇게 강조하다니. 평생 교육 외치던 내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큰일 났어요. 불이야. 건너가게에서 불이 난 거예요. 시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연기가 사방으로. 정민주는 아들들한테 너희 먼저 나가 하고 소화기 들고 불난 가게로 뛰어들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어서 나오세요. 겁먹은 건 어물 가게 주인을 부축해서 끌어내고 다들 물동이 가져오세요. 불 잡아야 합니다. 소리치며 뛰어다녔어요. 자기 떡집은 연기에 휩싸일 판인데도 이웃부터 챙겼어요. 앞치마 타는 것도 모르고. 불이 잡히고 소방차 오고 나서야 그는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시커먼 얼굴로 전화 걸더군요. 수화기?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장에 작은 불 났는데 전 정말 괜찮아요. 가게도 아무 이상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응, 누나 신경 쓰지 말고 병원 일해. 환자들 돌봐야지. 이따 저녁에 전화할게요. 우리 소영이를 누나라 부르며 자기가 다 잃을 뻔했는데도 딸이 걱정할까봐 그것만 신경 쓰더군요. 아,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학벌, 재산, 지위. 내가 중요하다던 것들이 불길 속에서 한 줌 재가 됐어요. 사람의 됨됨이가 제일이라는 걸 평생 가르치던 내가 왜 이제야 알았을까? 정민주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 옆에서 우리 소영이가 고생하지 않을까? 현실의 벽은 어떻게 넘을까? 여보, 우리 나이 되면 자식들 선택 앞에서 얼마나 많은 편견을 품는지 알아요. 나도 그랬어요. 떡장수라고 무시했죠. 그런데 불길 속에서 본 그 사람의 진심에 내 모든 아집이 무너졌어요. 행복은 학벌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우리도 자식들 앞에서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눈으로 봐주자고요. 그럼 우리도 자식들도 더 행복할 테니까. 고맙습니다.